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실적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분위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수가 많이 좀 점수를 내줬다가 오늘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하나씩 소화하면서 8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형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전체 섹터로 봤을 때는요. 제약 바이오주, 조선주가 강합니다. 그리고 일부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 수준의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특징일 수 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이고요. 이제 8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9월 시장 초입 우리가 또 잘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 시황 통해서 그 시그널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대비로 했을 때 1% 가깝게 반등을 하는 거고요. 한 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760선까지는 되찾는 모습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장중 저점 부근에서 반등의 폭은 오후장 되면서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어제 대비로 했을 때 16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코스피도 2680선에 다다른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코스피 수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의 방향성이 일정 부분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된 상황, 그리고 기관은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125억 원 매도, 기관 쪽에서는 780억 원 매수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는 섹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약 바이오, 운수 장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파는 섹터는 전기전자 섹터,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개인도 외국인과 함께 매도 오늘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737억 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은 좀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제약주는 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는 수급의 유입이 좀 들어와서 이게 뒷받침되는 논리이죠. 자, 외국인 492억 원,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170억 원 가까이 매도하네요. 개인도 기관 따라 함께 매도하고 있는 흐름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 3가지 지금부터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이슈가 오늘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이요. 결국은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끝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새 판을 짜려고 했던 그 두산이 그 판이 좀 뒤틀리게 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사업 개편 변경안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축이 3개였습니다.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그리고 반도체 첨단 이렇게 계열사를 분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 노란색 쪽입니다. 스마트 머신 쪽인데 두산그룹은 이제 전략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왜 우리가 로봇 사업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요걸 좀 살리고자 두산 바켓을 합병하는 것을 원래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병하려고 했냐 하면 두산 바켓이 사실 두산 전체 그룹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되게 효자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작년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1조 4천억 원 가까이 벌었으니까 든든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합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브레이크를 딱 걸었죠. 왜냐하면 두산 바켓 한 주당 두산 로보틱스 0.6주 이렇게 합치는 것은 결국 두산이 두산 바켓에 대해서 지배력을 강화를 하는데 사실 그 최대 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주주들도 그런 부분으로 반발이 꽤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합병 심사 이런 거를 계속 치르는데 계속 정정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합병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 있습니다. 기업 쪽에서 사실 뭐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데 이렇게 금감원에서 사업 재편이나 M&A를 일일이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불만의 목소리는 갖고 있으나 결국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압박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 합병은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원안이었던 부분을 살려가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켓을 떼내서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들기로 했다. 요거는 좀 당초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산그룹 입장에서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손자 회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산 밥켓 입장에서는요,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M&A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상 이 조항이 있습니다. 피인수기업, 그러니까 지주사의 손자회사, 지주사회 손자회사, 두산 밥켓이죠. 여기는 피인수기업 지분을 100% 인수해야 된다라는 공정거래법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공격적으로 M&A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두산 밥켓 입장에서는 앞으로 성장판이 닫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두산 밥켓은요, 북미 매출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설 장비 쪽에서 피크를 쳤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워낙 싼 제품 물량 공세를 하기 때문에 이 부담도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거든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1위 장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로봇 기업인 마블 로봇을 인수했습니다. 이런 흐름대로 가는데 이제 성장판이 닫힐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켓은 떼어나는 시나리오는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산그룹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을 갖고 있었을 때는 두산 밥켓의 차입금이 한 7천억 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떼어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골치 아픈 차입금을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전 투자할 수 있는 그만큼의 조금 더 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전 투자금도 필요한 상황에서 1조 규모의 신규 투자 여력은 생겼다.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시각이 약간 엇갈려도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요 골자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결국은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를 내는 거 보면 두산 밥켓을 목표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흔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장중의 그룹주 중에서도 가장 약한 흐름이 두산 밥켓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4에서 5%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 재편이 또 되는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계속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변심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떤 얘기인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8월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2조 한 6,700억 원 이상 팔자 흐름을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9,100억 원 이상 매도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게 삼성전자에 집중됐습니다. 3조 넘게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은 판 거를 되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3조 3,575억 원을 8월 한 달 동안 개인이 매수했는데 삼성전자에 거의 3조 1,000억 원 이상을 매수했으니까 집중 투자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일단 담았을까?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담았던 종목을 보니까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주 이런 걸 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LG 엔솔이 있고요. 크래프톤, 포스코 홀딩스 등등이 차례로 매수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변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수급이 조금 더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달러당 원화값이 올라서 차익 실현 욕구가 있다라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증권사 연구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외국인 투자자가 변심을 했을 때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는 원에 큰 손들이니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밸류 프로그램 이 관련주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하나의 대안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절적인 변수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대표적으로 1월 효과, 썸머 랠리, 산타 랠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찬바람이 약간씩 불어올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석 전에 팔아라.
그런데 이게 들어맞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간 코스피 월별 수익률을 한 매체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9월, 10월이 가장 저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학습 효과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의 해인데 미국 대선이 있을 때 더 평년보다 떨어졌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앞으로 시장이 좀 그래도 보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AI 랠리가 현재 중단된 상태고 환율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3분기 실적 추정치도 예전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흐름들, 눈높이가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3분기와 내년 영업이익을 전망치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과 비교했을 때 하향 조정된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2년 이후 배당 수익률 상위 20% 기업을 봤더니 이런 흐름으로 코스피 지수 대비 각각 높았다고 하니 고배당주가 대안인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달은 특히 밸류업 지수나 ETF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긍정적인 훈풍이 불어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같은 미래에셋 증권은 자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그리고 은행, 보험 업종이 유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가 봤더니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 얘기를 했고요. 은행은 신한지주나 메리츠 금융지주 얘기했고요. 그리고 보험은 삼성화재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흐름 잘 전략에 비추어서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지는 않은 소식인데 어쨌든 우리는 위기 속에도 기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만큼 대안 섹터, 대안 종목 가리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3가지 이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을 맞이해야 되는 초입입니다. 저희가 상담 오늘 도와드릴 텐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 문자 상담 가능하고요. 유튜브 이데리 TV 들어오시면 그 실시간 댓글 통해서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일리 핫스핀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마켓나우 3부 오늘은요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에게 반등은 합니다. 네, 이벤트는 좀 소화하는 모습인데 워낙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때 반등한 거다 이런 느낌은 또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단봉으로 나오다 보니 좀 아쉽죠. 지금 이쯤 되면 장대 양봉 하나가 나옴으로써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손바뀜이 남으로써 추세 우상향이라는 시그널을 그래도 한 번쯤 봐줘야지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조금 아쉽지만 그나마 그래도 단봉이라도 양봉으로 나오는 자리이다 보니 여러분들 그래도 기술적 반등의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오늘도 추세가 좀 살아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 우리 앵커님이 이제 3번째로 소개하셨던 이제 9월장, 10월장은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장이 항상 또 약세장이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자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한 15년, 10년 역사상 평균 10번 중에서 8번은 좀 약세장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나요? 종목 지수가 올라간다고 전 종목이 올라간 적이 있나요? 지수가 떨어진다고 전 종목이 더 떨어진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셀링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주도 업종과 주도주는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땐 덜 떨어집니다. 그만큼 시장의 자금이 지금 현재 어디로 쏠리고 있고 그리고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어느 섹터의 어느 종목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좀 몰아서
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갭상승의 양봉은 하나 시원한 장대 양봉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0.5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연일 하락을 하다가 오늘 외국인의 약간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갭상승에 플러스 0.84로 움직이고는 있으나 자, 다시 한 번 더 22선 완전한 돌파를 통해 가지고 추세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고 있고 어제 며칠 동안 강했던 최대 저점에서의 빈집털이라고 볼 수 있는 수급의 양극화를 좀 메꾸는 자리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오늘 한 차례 쉬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좋고요. 오늘은 알테오젠은 살짝 쉬고 냈지만 단봉의 우상향의 추세 이상 없습니다. 자, 반대로 HLB라든지 다른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걸 보면 역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제약바이오가 현재 주도 업종과 주도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이데일리 스핀에서 업종 상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등은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잖아요. 네. 예, 각각 1에서 2%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고요. 2등은 이제 전기전자 섹터로 오늘 LG그룹주의 활약이 좀 돋보입니다. LG전자 3% 거의 4% 가까이 오르고요. LG디스플레이도 3% 가까이, LG이노텍도 2.8% 강세, SK하이닉도 SK하이닉스도 오늘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약바이오도 강한데요. 특히 코스닥에서 HBL이 6% 가깝게, 한미약품도 4%, 삼청당 제약도 3% 상승하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데일리 스핀에서 잡히는 실적 테마, 장기 테마, 단기 테마 속에서도 세 가지 테마 가려서 저희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적 테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 1등 OLED 섹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근데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예. OLED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아지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뭘 예. 보면은 좋을까요? 자,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끌고 갈 수 있는 쪽보다도 기술적 반등으로 하방에서 나오는 시그널 자체가 오늘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OLED 쪽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OLED 쪽에 한 2개월,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머리를 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선익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죠. 소형 OLED 증착 장비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이 8.6세대 OLED 투자 사이클이 곧 시작이 되죠. 대부분이 VR, AR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업체를 통해 가지고 또 수출 이 수주받은 내역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자, 이 실적이 많이 좀 따라올 것 같습니다. 올해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148억인데 2021년도에 71억이에요. 마이너스 71억입니다. 2022년도에 44억 그리고 2023년도에 마이너스 40억에 올해 148억이 되다 보니까 자, 무엇보다도 턴어라운드가 아주 강하게 나는데 3분기는 약간 적자에다가 오히려 더 4분기에 지금 물량 받았는 거 한 3개 정도가 좀 나간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선시스템이 이제는 선반영이 이제 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선시스템은 이제 분할 접근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득산 레오록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OLED 소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죠. 자, 올해 고객사 아이폰 내 점유율 하락이 예상에 따라 가지고 동사 실적이 우려가 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반기 들면서 아이폰 16의 이 뿐만 아니라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신제품 출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상반기는 별로 좋지는 않았죠. 실적 보시게 되면 자, 1분기는 102억, 2분기는 100억, 그리고 3분기는 전분기 대비 36% 성장하는 자, 이 137억. 그래서 올해 컨센서스가 470억,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이제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많이 눌려 있다가 머리를 한 차례 든 걸 가지고 이제 머리
머리 든다, 올라간다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뭐든지 눌려 있다가 이제 머리를 드는 22선 돌파는 항상 다시 한 번 더 이동평균선이 62선 따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62선 돌파하고 안착 만들어주면서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비중을 실어야 될 자리고 현재는 단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OLED 오늘 섹터에 잡혔는데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관련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아무래도 바이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바이오 봐야죠. 대안주도 이쪽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그리고 네. 특징적인 부분이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잡히는 게 HLB 생명과학이 12% 급등하고 아, 있고 예. HLB도 6% 상승하면서 에코프로를 제치고 시가총액 코스닥입니다. 3위에 네, 올라간 맞습니다. 흐름들도 잡히거든요. 역시 예. 제약바이오 힘이 셉니다. 아주 세죠. 네, 뭘 봐야 될까요? 자, 그만큼 개인들뿐만 아니라 펀드 자금들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연일 배팅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뚜기도 한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과 함께 제약바이오 쪽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전광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종목을 발굴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종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제약바이오의 바이오를 클릭하게 되면 오늘 자, 무엇보다도 HLB 가족의 HLB 본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며칠 전부터 우리 이제 이 마켓넷 3부를 통해 가지고 상담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 종목 HLB인데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오고 있고 34만 주의 기관보다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배팅을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 정도로 배팅이 나오면서 들어오면서 물량이 실렸다는 것은 다음 주에 흐름을 한번 더 만들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FDA 승인 재도전을 통해 가지고 빠르면 11월 달에 발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 9, 10 거의 한 뭐 석 달, 두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대감이 9월 달 초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HLB는 제약바이오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수익 관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낮거나 아니면 좀 장중에 트레이딩이 좀 힘드신 분들은 자, 단기성 매매도 또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 삼천당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가지고 자, 얼마 전이었죠. 6월 달부터 7월까지 급등이 나온 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고 이제는 22선의 이 골드크로스를 만들기 위한 저가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21선이 어디 머리에 맞대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3.5%입니다. 종가 기준에서 3.5에서 4% 정도만 나오게 되면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분할로 들어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4%의 바디가 나오게 되면 21선 이제 부딪혀 있죠.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출발 자리가 21선 위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보다도 상방으로 시그널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에서 꼭 메모해 놓으세요. 3.5% 이상이 넘었을 때 따라가자. 그리고 분할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소량으로 따라간 다음에 월요일장에 밀리지 않고 단봉으로 멈춰 있을 때 두 번째 따라가고 61선 위에서 한번 끊어주고 종가 기준으로 뚫어줬을 때 정타로 들어가자라는 말씀과 함께 삼천당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 2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테마를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은 조선 섹터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사 최초로 네. 이건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예. 거기에서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낙수 효과가 이제 나타나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제가 이 방송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이 좀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MRO, 자, 조선이. MRO. 예. 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조선 업체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모멘텀, 다시 말해서 이 조선 해군 MRO 사업의 진심인 회사가 그 하나오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업종 상위에 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이 바로 뜹니다. 자, 그러면 하나오션을 보게 되면 왼쪽 하단에 여러분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렵게 종목을 발굴할 때 막 뉴스 찾고 네이버 찾고
자꾸 종목 토론실 가서 좋냐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에 보시게 되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뭘 하고 있는지, 앞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초의 미 항군, 해군, 함정 장비 수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MRO 사업을 진출을 했고 그 포문을 먼저 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조선 건조 능력이라든지 MRO의 실증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좀 송장 같은 그런 기분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 손 벌릴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일 빨리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이 자 오늘 하나오션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기대할 수 있는 하나오션이고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배열 초입으로 이제 잡혔습니다. 자, 종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4,000원 지금 뛰어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삼성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연일 좀 하락을 좀 많이 좀 보였습니다. 다른 이 HD 한국조선이라든지 HD의 조선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이 이제 11선, 21선에서 조정을 받고 41선 조정받는데 자, 삼성중공업은 이번에는 한 61선 제일 많이 좀 빠지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는데 61선에서 지금 현재 눌림목이 캔들 5개가 나온다는 거는 가격 메리트가 이제 왔다는 것이고 그 가격대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고 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하반기에 FLNG 신조선 시장에 명실상부한 세계 1위입니다. 하반기에 두 척 아니면 한 척, 최소 한 척만 수주한데도 한 척당 기본 2조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이 3,000톤급이라든지 다른 이 탱크를 뭐 5개, 6개 하는 것보다도 삼성중공업이 한 개가 알토란 같은 수주가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60일선에서는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오션이 가장 강해요. 6.7% 강세, 그리고 세진중공업 3.9, 삼성중공업이 2%, HD 현대미포 1%,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나우 3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김다림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현재 증시 현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는요, 반도체가 일주일여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후에 이제 급락세가 나왔던 반도체주 단기 낙폭에 따라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요. 또 바이오 쪽도 괜찮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2%대 상승불 켜면서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9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나 1%대 상승권입니다. 그리고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가 탄력이 더 좋습니다. 2% 넘게 오르고요. 현대차는 보합권 수준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낙폭이 가장 깊죠. 1.4% 내리고요. 외에도 포스코홀딩스나 삼성 SDI까지 1% 이내의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현재 2.61% 오름세인데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내렸다.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또 주요 사업부에서는 실적 개선 추세도 보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또한 제시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 엔캠까지 강보합권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사실 이 에코프로 BM을 알테오젠이 제치고 다시 한번 1위로 올라섰고요. HLB가 에코프로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2차 전지가 주춤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크게 튀어 오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생물보안법 영향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장기 테마 2등의 바이오 외에도 유전자 치료제 CDMO까지 다양한 세부 테마들이
종목들이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 HLB에 관해서는 가남 신약이 다시 한번 미국 FDA 승인을 도전을 할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빠르면 올해 11월, 내년 3월까지 나올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좋은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까지 3.66% 오름세입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리노공업이 1% 가까운 하락세, 반대로 HPSP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 가까이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달 초에 크게 올랐다가 현재 살짝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는 2.87% 상승 중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물류센터 700억 원 규모 인수한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북미 사업 쪽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지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들이 다수 포착이 되는데요. 상한가에 진입한 엑셀 세라퓨틱스부터 이제 종근당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도 20%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큐라티스도 25% 상승권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C사이트, 노브랜드 같은 섬유나 의류 쪽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경방까지 15% 상승권. 게임주들도 오늘 견고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특히 위메이드 플레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위메이드 맥스도 15% 오르고 있죠. 이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오늘 크게 튀어오른 이유는요. 바로 MMORPG 신작 때문입니다. 이 미르의 전설이라는 위메이드의 대표 IP에 북유럽 신화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티저 사이트와 신규 영상이 오픈되면서 점점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외에도 넵튠까지 함께 게임주로 엮이면서 크게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보안주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상단에 차지하고 있는 라온시큐어 16% 오름세고요. 외에도 플랜티닛이 1.86%, 센즈랩이 8% 상승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AI까지 5% 상승권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원전주로 엮여 있는 우리 기술이 현재 7% 오르고요. 그다음에 M83, 최근에 일주일 여전에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는 25% 시세를 잘 분출하고 있고 새롭게 코스닥에 신규 입성한 종목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24% 밀립니다. 사실 이 공모 규모는 올해 코스닥에 IPO를 한 기업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IPO 과정 자체에서는 흥행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고평가 논란 때문인데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에듀테크 최초 우리 국내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수 자체는 그래도 반등을 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제 9월 그리고 남은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좀 전략 짜보면 될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이렇게 3가지를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제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이제 문자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안주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빠르게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샵 3772 문자 상담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뒷자리 4456님이 포스코 DX 궁금하시다고 연락 주셨고 매수가가 꽤 높습니다. 48,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은 20%입니다. 현재 26,550원이잖아요. 근데 왜 파트님 이 종목이 사실 예전에 포스코 그룹이 가진 그 리튬 호수 가치가 부각되면서 엄청 튀었는데 그 이후에 좀 줄줄이 빠진 종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역시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붐을 타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의 글로벌 시장에서 이 소재 업체로서 거듭나는 시기에 포스코 DX 예전에 ICT였죠. 그러다 보니 같이 등달아서 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트렌드에 맞게끔 매수가 좀 강하게 좀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포스코 ICT DX 사명을 바꾸면서 움직였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 대부분이 상사 일을 모두 다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제조, 물류, 항공, 그리고 물류 자동화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IT 서비스 모두 다 일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포스코 쪽에서의 이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재료의 종합 백화점처럼 엮여가지고 전부 다 엮여가지고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어째 보면 지금 현재 좀 데드콜 좀 아쉽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4456님께서 말 그대로 골드보다도 고점 부분에서 좀 들어가셨고 또 데드콜로스가 났지만은 또 손해 본 것이 좀 아쉽기 때문에 또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데드콜로스에서 매도를 못 하게 되면 이 손실을 계속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이번에 좀 잘 아시고 다음에는 매매하셨을 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온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3분기 어닝이 지금 전분기 대비 한 65%에 성장하는 한 400억 가까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째 보면 이 3분기 지금 실적이 오픈되는 시점 어찌 보면 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 시점에는 좀 강한 좀 반등이 좀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작년 2차 전지가 움직였을 때 그 화려했었던 시기는 이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종목 선택은 잘하셨고요. 그러나 이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매도 시점 이걸 좀 기준을 좀 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좀 지금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도 매수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미안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5% 정도만 잘라 보십시오. 5% 정도만 자르고요.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제일 핫한 트렌드는 제약 바이오 쪽인데 제약 바이오 쪽에 영업이익이 나오는 좀 건실한 친구들로 좀 교체 매매를 좀 5% 정도만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는 올해보다도 내년이 어닝 컨센서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분기 어닝 오픈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이 드리되 5%만 잘라서 제약바이오 조금 잠시 후에 대안주를 이야기 들을 테니까 그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안주도 이후에 챌린 종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이용해주신 처음처럼님 봐드릴게요. 종근당 종목이고 매수가가 10만 원, 비중은 10%. 그러시면서 이 바이오주가 주도 테마 같아서 들고 있다. 상승 여력이 더 있을까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적중했네요.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바이오주가 잘 가고 있는데. 방송 잘 들으셨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도 그 수익권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자, 홀딩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10%딱 좋고요. 들고 가기 딱 좋습니다. 자, 종근당 같은 거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5일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없는 분들도 지금 현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유보율 2,700% 그리고 부채가 67%밖에 안 되는 초우량의 재료의 종합 백화점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재료 이 기술 이전 이후에 약간 눌렸던 게 없지 않아 있죠. 그걸 이제 이 2분기 눌려 있었던 것이 이제 조만간 이 하반기 대웅제약의 식도 역류 질환 페스쿨루를 판매함으로써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따라올 거라고 좀 보입니다. 현재 홀딩으로 끌고 가시면 되고요. 목표가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5일선 타고 끝까지 가시고요. 고점에서 나오는 시그널, 변동성이 나오죠. 위아래로 바디가 흔들리면서 오버슈팅 이후에 5일선 위에서 윗꼬리가 자주 달리거나 아니면 5일선 이탈 한번 한 다음에 5일선 올릴 때 영망치에 못 올린 자리가 나오면 바로 끊는다는 관점에서 홀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그리고 수익 실현은 축하드립니다. 뭐 그거는 목표가까지 갔을 때이지만. 자, 이제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9279님께서 주셨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을 갖고 계시네요. 2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8% 정도입니다. 현재는 손실권인데 앞서서 그 이슈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밥켓과 그리고 로보틱스 합병이 철회가 되면서 지금 새 반짝이는 뒤틀린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또 주가 전망이 좀 엇갈리는 흐름이 있어서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 이슈로 더 이제 탄력 있게 좀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관련 지배구조 여러 가지의 이슈는 한번 다 반영을 받았고 현재 5일선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며칠 동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오히려 더 원전 관련돼 있는 9월 달에 윤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원전 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 개인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이 비중이 28%는 걸 보니까 좀 따라다니면서 계속 또 초과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비중은 10%가 딱 좋긴 한데 뭐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 26,600원입니다. 그렇죠? 26,000원 충분히 올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1,000원 자리에서 한번 꼭 끊고 재매수 관점에서는 추세가 살아있거나 시장에서의 이 원전에 관련돼 있는 이슈가 좀 더 부과됐을 때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9월 중순 안으로 2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9월 중순까지 좀 지켜볼 이슈이네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튜브에서 최오님이 화성밸브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현재는 12,570원인데 매수가가 13,451원이고 비중을 20% 정도 실어주셨거든요. 요거는 이제 천연가스용 밸브 쪽 국내 1위이긴 한데 약간 지금 손실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예. 좀 이 대주주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옴으로써 이번에 이 대왕고래 쪽의 관련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 지금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죠. 한국가스공사는 5일선을 견고하게 단봉으로 타고 가고 있는 반면에 이 화성밸브는 이번에 좀 눌려졌습니다.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걸로 표현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비중이 조금 아쉽습니다. 최군님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화성밸브는 트레이딩 관점이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스윙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성밸브 말 그대로 탄력이 좀 있습니다. 탄력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갈 것 같은 생각에 좀 비중을 실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22선 추세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이상이 있을까라는 또 생각에 좀 이번에 14,000 한 번 더 올라오면 한번 다 끊어내고 다시 한 번 더 다른 쪽으로 좀 관심 가져보자는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 가져보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21선 상단위에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21선에서 이제 눌림목을 받고 강한 탄력이 나지 않으면 좀 과감하게 좀 끊어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성밸브는 이 밸류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테마 관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 한번 미끄러져서 만약에 22선 이탈에 데드콜로스가 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오지 못하는 자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조만간 21선에서 만약에 강한 탄력으로 장대 양봉이 나지 않으면 과감하게 던질 준비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꼭 트레이딩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듣는 동안 또 차트를 보니까 최근 신고가 찍고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크게 나왔네요. 근데 추세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테마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조언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엑시트하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저희가 5장 관심주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상승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5일 날 제시를 해드린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 44.25%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또 7월 8일 사마제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제약바이오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63.5%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7월 12일 시젠이 현재 7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좀 고지를 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마켓나우 3부가 야심차게 코너 개편을 합니다. 이름하여 1313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1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13 앞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간 단위로 13% 수익률. 이거 굉장히 쉬운 코너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1313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지금 많이 어려우실 텐데 훈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코너가 될 수 있도록 정 대표님도 파트너님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대안주부터 1313 챌린지 첫 번째 포트 종목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너님 오늘 첫 번째 1313 챌린지 포트에 들어가는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다고요. 자, 부담 많이 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요. 1시를 우리 이제 마켓나우 3부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이 전문가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종목 대안주입니다. 자, ABL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정말 탑 리더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항체 전문 회사이고요. 이중항체 항암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존재하는 항암 신약을 한계를 극복할 만한 대안을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우리나라의 그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중국의 임상 1상 완료한 마일스톤 수령과 함께 신약 개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확대와 지금 자금 조달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금 발판을 마련 중인데 특히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하반기에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동안 기술 이전을 통한 검증이 부재했던 사항이다. 지난해 12월 달에 중국의 시스트 이뮨의 임상 2상 마일스톤 단계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중항체 ADC 후보 물질의 BMS에 약 11조 기준을 이전하면서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항암제 ABL 503, ABL 103의 기술 빅파마의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터진 어제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없지만은 양봉의 5일선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제 1,600만 주가 터진 자리에서 손바뀜이 났고 그로 인한 5일선으로 이제는 추가적인 우상향이 보일 수 있는 아주 강한 시세가 연출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4만 원이고요. 손절가 32,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313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을 다음 주 월요일장에 다시 한번 더 리뷰도 계속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유한양행입니다. 자, 드디어 유한양행 이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 주도주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알테오젠이 그날 지금까지는 강했었는데 조금 이제 수급의 변화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폐암 치료제 렉나자의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제2의 3회 렉나자를 탄생시키라는 자부심과 함께 신약 개발에 집중한다라는 포문을 내걸었는데 항암, 대사, 면역, 염증의 3대 분야에 주력할 거라는 것을 기대감을 안고 지금 현재 기관과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특히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FDA 승인뿐만 아니라 올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놀랄 노자입니다. 2023년도에 567억의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 그리고 올해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100억에서 1,200억 전년 동기 대비 100%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 유한양행은 1분기 같은 경우에도 183억에 3,000%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335억에 80% 성장이다 보니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고 그리고 지금 FDA 승인을 통해 가지고 마일스톤의 유입이 조만간 큰 폭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고 노열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하나 빼먹을 게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유한양은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끝나고 나서 오후장 종가 기준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과 함께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의견 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이 두 개의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리뷰를 계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두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찍었더라고요. 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종목을 고를 때는 추세가 살아있는 주도주여야 된다라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략 노하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마켓 3부가 야심차게 기획한 1313 챌린지 다음 주 월요일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1시 기억해 주세요. 1313 챌린지도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화오션이 국내 조선사 중 최초로요.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앞서 미국 현지 조선소인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기도 했고 그 기반을 잘 닦은 한화오션은 5년간 미국 해군 7함대 함정 MRO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함정 MRO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요. 한화오션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 96억 원을 사실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선박 수주 등으로 또 1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한대 주가는 3만 원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삼성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조선 슈퍼사이클 속에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그와는 비교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이번 미국 해군 이 MRO 수주 덕에 해양 방산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MRO 사업은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순항 중인 한화오션의 K방산 주가도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볼 만직합니다. 이재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